그래서 오늘 2교시에는 좀 팁 검사를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했잖아. 책 상태로 나의 심기를 건들지 않도록 잘 되어 있어야겠지. 그치. 내 앞에 반에서도 한번 극대노 했거든. 자, 71쪽. 40번도 40번도? 오케이, 40번도. 자, 40번 봅시다. 얘는 좀 힌트를 이제 밑밥을 좀 깔아줬지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2차 함수 안에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의 둘레길이의 뭐 최대 최소에 대한 표현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4점 중 한 점을 좌표 잡아봐야겠지. 나라면은 a, 0이라고 볼 거예요. 여기는. 그럼 c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a, 2차 함수에서 대입한 y 값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다면 2차 함수는 우리 무슨 대칭 함수라 했어? 개념 복습 한번 하자. 간단하게. 2차 함수 처음 배우는 사람? 없지. 내가 가르쳤는데. 무슨 대칭? 치읓, 축 대칭. 근데 여기서의 축은 x는 0, y축이지. 그럼 a의 좌표가 자연스럽게 x좌표가 보호반대로 바뀐 마이너스 a, 0. 그렇기 때문에 D의 좌표 역시 표현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표현되냐? 일단 가로의 경우 2a이지. 세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이지.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로 표현해보자. y는 2배의 2a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이므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0이 나오지. 그럼 얘의 최대값을 찾재. 즉 2차 함수에서의 그 함수값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무슨 형? 표준형으로 바꾸자. 표준형 바꿀 때는 여기서 a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로 묶고 어디까지? a1까지 묶어. a제곱 마이너스 2a1.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2의 반띵 1의 제곱을 더하고 빼자. 그리고 12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만 밖으로 꺼내주면은 분배법칙에 꺼내주면 우리가 찾고 있는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꼴 표준형이 나오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아하, 그러면은 어때? A가 1일 때 최대겠지. 그래서 바로 A가 1일 때 최대다 쓰면은 위험해. 왜?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범위가 제한된, X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까지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A는 기껏 해봐야 이 2차 함수가 0이 될 때 X값이 루트 6보다 작아야겠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범위를 써줘야 돼. 0부터 루트 6까지다. 그러므로 이 범위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가 1이 되는 거야. 최대가 14가 되겠지. 함수값은 A가 1일 때. 따라서 최대값은 14. 끝. 이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풀어야 돼. 이제 고등수학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 중학교 때는 양치기로 그냥 시험 대비 250문제 풀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으로 해왔다면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풀긴 어려워. 내용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때보다 정성의 깊이가 달라져. 한 문제를 푸는데 신경 쓸 것도 많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속도는 따라오게 된다.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되거든. 수학 문제 푸는 게 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좀 더 연습을 해야 돼. 더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좀 느리다 싶은 사람은 생각은 다 되는데 느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숙달되는 연습을 해야 돼. 칼질이랑 똑같거든. 양파를 썼는데 느리다고 깃바라기 막 썰면은 손이 날아가겠지. 똑같아, 수학 푸는 것도. 본인이 정확한 방법으로 푸는 거가 숙달이 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 다음 41번. 수직으로 쏘아 올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 그럼 물체의 높이가 0부터 8 사이에서 y는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40t예요. 근데 t의 범위 0부터 8까지네. 그럼 얘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과 이때 높이를 구하시오지. 그럼 얘 2차 함수 그려보면 t축이라 할게. x 대신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얘 축이 어디야? t는 얼마? t는 얼마? 헷갈리면 표준형부터 생각해라. 그럼 얘에서는 8의 반띵 4의 제곱 16을 더하고 빼면 되겠다.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80. 그러므로 t는 4는 이 범위 내로 들어오지. 그래서 t가 4일 때 4초이고 일단 4초이고 그때 높이는 그때 y값 80m 되겠네. 끝. 오케이. 다음 어디로 갈 거냐? 153쪽 3번과 3-1번 볼게. 자, 3번. 똑같네. 똑같지. 40번과. 그럼 얘 둘레길의 최대값 구하는데 똑같이 b의 좌표 뭐로 두면 된다? a, 0을 두자. 그럼 c의 좌표도 어렵지 않게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가 된다. 근데 얘 이렇게 생각해볼까? 얘 추계방 정식 x는 몇? 5지. 표준형 바꿔보면 x-5의 제곱이 훤히 보이잖아. x는 5야. 그럼 a 좌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5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길이는 a 빼기 5지. 그럼 5를 기준으로 a 빼기 5만큼 다시 바꾸한 거지. 그럼 a의 좌표는 어떻게 돼? 5를 기준으로 a-5만큼 바꾸하면 10-a지.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d의 좌표도 10-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가 되겠네. 그럼 이제 직사각형 둘레 가로의 길이는 얼마? AB가 2a-10이고 세로의 길이 BC는 얼마?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 둘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 그럼 우리가 찾는 둘레의 길이는 y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14a 마이너스 20. 표준형 바꿔보면 뭔가 이상하지? 24지. 그럼 얘 표준형 바꿔보면 마이너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12a에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6의 절반 12의 절반 6의 제곱 36을 더하고 빼자. 얘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36 전개하면 72에 20 빼니까 플러스 52겠네. 따라서 둘레 길이의 최대는 얼마? A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또 이것까지 고려해야겠지. 0과 10 사이여야 돼. 그때 최대 6 존재하지 그 사이에. 그럼 그 둘레의 최대는 52가 되겠다. 끝!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돼. 단 여기서 축이 변경된 거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옆에 걸로 갈게. 3-1번. 자, 직사각형 모양 가축우리를 만들고 둘레가 48인 철창으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울타리의 한 면은 담장이고 담장에 철망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가축우리의 넓이는 최대값은 얼마니? 이거지. 위에 둘레의 길이가 48m인 철창인 거니까 세로의 길이는 같겠지. 직사각형 모양이라. 그럼 이거 똑같아.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중3 때 철판 접어가지고 정육면체 모양 박스 만드는 문제를 했었잖아. 그치? 3상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 2에서 똑같은 거랑 생각하는 방법은 그럼 얘 세로를 x라 할게. 세로를 똑같이 x 되겠지. 그럼 48에서 x 2개 썼으니까 가로는 48에서 x 2개 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 넓이는 y라 하자. x 곱하기 48 마이너스 2x지. 즉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8x네. 얘도 무슨 형? 표준형 바꿔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의 절반 12의 제곱 144 더하고 빼고 얘는 정리해보면 얼마가 된다? 일단 288이 들어가 있는데 x의 범위 생각해보면 48 마이너스 2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0보다 크니까 정리해보면 0과 x가 24 사이다. 0과 24 사이에 x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x는 12도 이 범위 내에 들어가니 최대 넓이는 288제곱미터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정답 5번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7분) 남았네.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좀 더 확장했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소수부터.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인수분해부터. 새롭게 배운 개념이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 정도밖에 없지. 근데 그 나머지 정리 역시 수에서의 나눗셈 알고리즘과 동일했다. 그걸 다음식으로 확장시킨 셈이었다. 그리고 복소수는 2차 방정식의 허근을 확장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허근 얘기 나오고 그걸 통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결국에 양극값과 축의 위치 판단만 하면 된다 했어. 까지 하면은 일단 14단원까지가 끝나. 거의 이 정도면 한 절반 한 거.
절반 나온 거.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울 거야. 그게 뭐냐? 조금만 나갈게, 진도는.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돈 내고 다니는데. 그치. 원비 얼마인지 모르지, 너희는. 그치. 그냥 다니는 거지, 그치. 대략 한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중등부는 한 32도 할 거거든, 거의. 고등부가 거의 한 50 가까이 하는 거 같은데. 옛날에 내가 중등부 때는 30만 원 내고 다녔어. 35, 6은 될 거야,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은 주에 3번 오지, 우리가 수업을. 4주라고 치면 12번이지. 너희는 여기에 3만 원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순간에. 그럼 1, 2교시 합치면 15,000원, 15,000원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1교시 때 열심히 집중하면 근데 15,000원보다 더 큰 가치인 거를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니? 15,000원이면 마라탕으로 몇 그램이야? 요새 1,900원보다 비싸니까 100g. 마라탕으로 한 근인데 거의 샹궈 하나 값인데. 그치? 마라탕 조금에 꼬바로우랑 똑같은 돈인데. 그치? 그만큼의 돈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더 가치 있는 걸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옮겨 적기만 하고 10시에 집 가야지 이러지 말고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제 고등부부터. 알겠지? 너희는 고등부야. 너희는 고딩이야. 너희는. 세상의 모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싶지 않아 했어.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어차피 대학 가면 겁내 놀아. 고딩 때 빡세게 해놓으면. 자, 어딜 가냐? 72쪽 갑니다. 여기는 갑자기 굉장히 불쾌하지. 3차, 4차 방정식이요. 근데 얘는 뭐만 알면 되냐? 결국에는 조립제법 파티야. 조립제법 파티다. 조립제법 파티야. 우리가 3차식의 인수분해 할 때 일반적으로 뭘 봤냐? 주로 어떤 거 쓸 거냐면은 아직 안 보겠다. 16단원. 딱 요거까지만 나가면 되겠다. 15단원까지. 이번 시즌 마지막 진도야. 고맙게. 자, 결국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별말 없고 3차식은 0, 4차식은 0꼴.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다 겪어오면서 n차식이 0꼴이다. 형태였지, 방정식이. 뭐 끝이야. 별거 없어, 얘는. 그리고 얘도 풀이할 때는 결국 3개가 곱해져 있는 게 0이면은 그 곱해진 인수들 셋 중 하나가 0이 되어야 한다. 2차 방정식 때랑 똑같아. 하나만 1차식 하나만 더 붙은 거, 1차식 2개만 더 붙은 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잖아, 우리가. 근데 3차, 4차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근해 공식 쓰는 게. 그럼 어떻게 구하냐? 다 인수분해 조립제법. 인수분해 조립제법.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고 봐도 무방하다. 인수분해와 조립제법밖에 풀 수가 없다. 대개 유주얼리하게. 그래서 얘는 결국 조립제법 이쯤 되면 까먹었을 거야. 조립제법. 그치? 어떻게 썼었는지 그런 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3차식 들어간 거
하나 있었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곱셈 공식이지 인수분해서. 그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근데 그건 거의 16단원에서 쓰는 거고. 아직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바로 뒤로 가자.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습니다. 얘도 3차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결국 인수분해해서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요거지. 결국 얘가 0이라는 건 여기에서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0이거나 차근차근 가자. x가 0이거나 또는 x-10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0인 거지. 그치? 이게 우리 가장 기본 마인드지. 방정식을 풀 때 곱해서 0이 될 때 실수와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이런 다항식들의 곱에서는 자명하게 셋 중 하나가 0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이야기 자 대학교 가면 이거 논리가 부정된다고. 0이 아닌데 곱해서 0 됐는데 이제 꼭 얘네가 0일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궁금하면 수학과 오라고. 그래서 실수들의 집합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아직 실수들의. 그래서 용어 표현하기가 어려워 굉장히. 배운 게 없어 너무. 그렇지? 배운 게 없어.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중3들은. 그래서 실수들의 모임들에 대해서 이렇게 셋으로 쪼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x는 0이거나 또는 x는 1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가장 큰 근이구나. 가장 큰 근은 알파가 10. 가장 작은 거는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잘하고 있나 볼까? 복습을 잘하고 있나 볼까? 네. 1-1번 한번 풀어봐. 네. 답이 나온 사람.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현해보네. 틀려도 돼. 다 맞게 나온 거 같네, 나온 사람들.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되냐? 일단 인수분해 먼저 해봐야 된다. 이런 고차 방정식들의 해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 되어서
그 인수들이 0이다로 해서 더 낮은 차수의 방정식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했지. 그러려고 인수분해 배우는 거. 그러려고 내가 인수분해 테스트 10개씩 본 거. 곱하기 5 해서 오답까지 시켜오고. 되게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인수분해. 고구당 같은 애가, 고등수학에서. 자, 얘 x로 먼저 묶어봤겠지. 공통인수부터 표현해야 된다. 근데 아름답게 x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니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해서 왜 이러니? 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되지. 그치? 근데 무심코 모든 실근에 합해서 여기서 3 마삼 빵 빵이네요 라고 하면 틀리겠지. 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에 갖지 않기 때문에. 그치? 실근에 갖지 않지. 왜요? 한 배씩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9 빼기 36 마이너스 27 음수네. 얘 실근 안 가죠. 그래서 모든 실근은 우리 합은 0 더하기 마삼 그래서 마삼이겠지.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모든 근을 구하여라 하면 얘 그 내용을 써서 구해주면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알겠지? 자 다음으로 갈게. 네. 무슨 습을 해라? 결국 복습을 해라. 복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기억. 네. 얘를 지워요. 가려야 돼. 인수정밀 용어. 3차 방정식에 풀리. 이 말 안 나온 너네 못 풀어. 그리고 의존하면 위 멘트에 뭐냐? 나머지 한 근이 1이래.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한 근이 1이라면 x에 1 넣으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x에 1 넣어보면 그냥 방정식이니까 근이면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요.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5k 더하기 4k 0이에요. k가 얼마예요? 2예요. k가 2라는 건 이 3차 방정식이 원래 어떤 식?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k니까 8 얘가 0일 때지. 그럼 우리 뭘 알아? 이제 3차식은 인수분해 할 수 있지. x가 1이 근이라는 걸 아니까 얘 조립제법 써보면 x-1로 나눴을 때 0이겠지. 인수정리에 의해. 조립제법 써보면 1, 1, 마10, 8, 1, 1, 1 곱하기 1 더해 2로 내려와. 1 곱하기 2 더해 마8로 내려와. 1 곱하기 마8, 마8로 내려와. 그럼 얘는 x-1에 x제곱 더하기 2x-8은 0이 되니까 둘을 곱해서 0이라는 건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 근데 뒤에 거 0도 쉽지. 왜? 얘는 굉장히 친절하게 인수분해되잖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뒤에 게 인수분해 안 되고 뭐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근데 얘는 두 근의 합구하는 거라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2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근 찾아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 더하기 2다 찾아줘도 되고 결국엔 마이너스 2겠지. 오케이. 결국 얘가 의도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3차 방정식 역시 어차피 끽해봐야 1차 인수 3개 아니면 1차 인수 하나에 2차 인수 꼴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 2차 방정식 때랑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어. 물어본 게 다른 게 없어. 여기까지는. 자, 그럼 얘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2-1도. 자, 얘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보통 요럴 때는 조리제법 생각해줘야겠지. 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좀 노련하다면 x에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x에 1 넣어보면 0 되지. 그럼 x-인수로 가는 거 체크되네. 그러면은 이제 맘 편히 조리제법 1 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럼 얘 그대로 1로 내려오고 1 곱하기 1, 3 1 곱하기 3, 6 1 곱하기 6 넣으면 더해서 4 1 곱하기 4 해주면 4 빵! 그럼 이렇게 나오지. 즉 얘가 x-1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4.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3차식은 1차식 하나 같겠지. 그치? 얘 x에 마이너스를 넣어보면은 또 0 되네. 그치 소유라.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1, 마일 2, 마이 4, 마4 빵. 그럼 얘는 또 x-1에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겠다. 그치? 근데 두 번째 파트는 판별식에 의해 딱 봐도 이렇게 흔들리지? 4분의 t가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3이니까 음수지. 그럼 식은 안 같네. 그럼 식은 누구밖에 없어? x는 마1 x는 1밖에 없지.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모든 실근의 곱을 따지려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근이 되는 x에 대한 1차식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요 부분 얼마? 3-1을 풀어봐. 시간은 2분 정도로 넉넉히 주겠습니다. 기억나지? 조리제법 꿀팁.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판단해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에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1에 약수를 대입해 가면서 0이 되는 애를 찾아줘야겠지. 7, 3의 21은
4개지 약수가. 그럼 음의 약수까지 보려면 8개겠네. 때려 넣다 보면은 성립하는 게 보인다. 답이 나온 사람. 요 정도 스타일이면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한 7, 8번 정도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문제 정도라고 보면 돼. 공부했으면 맞춘다. 자, 같이 봅시다. 1차 인수 뭐뭐 나왔니? 조리제법 썼을 때 뭐랑 뭐가 됐을 때 먹혔어? 3하고 마이너스 1. 그럼 다 했을 텐데. 그치? 답 나온 사람.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현해봐. 답은 또 안 나왔어? 다 했는데 그럼 왜? 조리제법 썼을 때 1, 2, 마 4, 마 26, 마 21 조리제법 써보면 일단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게 보였으니까 마이너스 1 가지고 써보면 1, 마 1, 1, 마 1, 마 5, 5, 마 21, 21, 빵! 한 번 더 써보면 이번엔 3으로 쓰자. 1, 3, 4, 12, 7, 3에 21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준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의 곱이군요. 그럼 펑은 누가 봐도 얘가 같지. 못 믿겠습니다.
한 별씩 써보면 얘는 또 짝수 공식 써도 되지.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3이니까 0보다 작네. 그럼 얘 헉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제 근해 공식 써가지고 헉은 구해주고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되겠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평온하게 눈이 감기고 있으면 안 돼. 이때 이거 하려고 근각의 세관계 배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사, 알파 베타가 7.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되네.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16에 마이너스 14에서 2 나와야겠지. 알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 배운 거 근각의 세관계 배우고 요런 데 적용하려고. 알겠지? 자, 그럼 5분 쉬었다 합시다.